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ify the motion. Loving this devotion. Live it up, live it up, live it up, sweet emotion.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폭식을 한 다음날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는 치팅을 한 다음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주일간 올해 첫 휴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거라서 이번 휴가 때는 음식에 대한 강박을 갖기 싫어서 일주일 내내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은 것은 다 먹되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지켰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은 폭식을 많이 하게 돼서 다음날 살이 찌게 되면 하루 만에 2-3kg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 체중이 불어날 때도 있고요. 하지만 하루 만에 2-3kg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체지방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폭식을 할 때 빵, 밥, 떡, 밀가루 등을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듯 대부분 살이 찌는 요인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서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살이 찔 때 가장 큰 이유는 빵입니다. 개인적으로 빵을 너무 좋아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빵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글리코겐의 특징은 글리코겐 1g당 수분 3g을 끌어안고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글리코겐이 1g이 저장될 때마다 수분 3g까지 포함해서 총 4g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글리코겐이 500g이 저장되어도 수분은 1.5kg이 저장되어서 총 2kg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폭식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 식단보다 자극적이고 짜고 매운 음식을 먹기 마련인데 우리의 몸은 이 나트륨이 높은 음식을 먹을 때도 많은 양의 수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폭식 후에 이러한 이유들로 몸에 급격하게 많은 양의 수분이 차게 되면서 땡땡 부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저장된 글리코겐이 과하게 쌓이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부어있던 몸이 체지방이 많은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팅하고 폭식을 했다면 다음날 쌓여있는 글리코겐을 꼭 사용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음식을 먹었고 심지어 아주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마다 다음날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했습니다. 많이 먹은 다음날에도 여행 중에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전날에 폭식해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사용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공복 유산소를 진행했습니다. 공복 유산소의 방법으로는 여행 중에 제가 묵었던 숙소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에 경사를 올려놓고 평균 심박수가 130을 유지하면서 걷는 유산소를 했습니다. 폭식을 한 다음날 공복 상태에서 1시간 유산소를 하고 나면 몸에 쌓인 게 많기 때문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유산소 운동이 끝나고 나서 활동을 할 때 몸에서 전날 먹었던 것들이 에너지로 태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은 다음 날에 헬스장에 가서 공복 유산소를 할 시간이 없었을 때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여행을 하면서 오전 내내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거리를 빼고는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여행을 했던 곳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축적된 글리코겐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날 음식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글리코겐은 축적된 상태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과다 축적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이 글리코겐이 몸에 축적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원하는 음식을 일주일 내내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체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느꼈지만 이번에 더 크게 느낀 것은 걷기 운동만으로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웨이트 같은 강렬한 근력 운동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많이 걷는 것만으로도 체중 조절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간 걸었던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이 애플워치를 차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되었고요.
100%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겠지만 대략 이 정도를 걸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하는 첫째 날에는 비행기로 이동하는 시간도 있어서 16,213보를 걸었고요. 대략 11km를 걸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서 총 27,784보를 걸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대략 20km를 걸었네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걷는 행위로만 약 700칼로리 정도를 소모했다고 나옵니다. 걷는 행위에만 이만큼의 칼로리를 소모했기 때문에 다른 활동 칼로리나 기초 대사를 하기 위해서 소모한 칼로리를 합치면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운 거죠. 셋째 날에는 23,441보를 걸었고요. 대략 17km를 걸었습니다. 이때는 칼로리로 696칼로리를 소모했고요. 넷째 날에는 22,526보를 걸었고요. 대략 16km를 걸었습니다. 칼로리는 844칼로리를 소모했고요. 다섯째 날에는 28,145보를 걸었고요. 약 20km를 걸었습니다. 칼로리는 917칼로리를 사용했고요. 여섯째 날에는 24,228보를 걸었고요. 대략 17km를 걸었습니다. 칼로리는 694칼로리를 소모했고요. 일곱째 날에는 13,038보를 걸었고요. 대략 9km를 걸었습니다. 칼로리는 340칼로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에는 16,916보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걷기만으로도 하루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남편과 부부 다이어트를 했던 4개월 과정을 유튜브에 약 2년 전에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편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의 체지방이 25%였는데요. 4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마지막에는 체지방이 5%였습니다. 이때 남편이 체지방을 한 자리까지 만들기 위해서 했던 유산소 운동은 경보처럼 약간 빠르게 걷기였습니다. 한 번도 뛰지 않고 걷기와 실내 자전거로 체지방을 한 자리까지 만들었었습니다. 이때도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걷기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걷기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격렬한 운동이나 큰 노력을 처음부터 쏟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크고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는 분들은 간단하게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걷는 시간을 정해두시고 조금씩 걷는 양을 늘려보시기도 하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가볍게 뛰는 식으로 조금씩 그 양을 늘리시다 보면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